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하면서 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말을 잘하는 방법,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을 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원래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말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사람들 앞에서 입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하거나 혹은 강의를 하거나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 스스로 이런 공포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유명한 강사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스피치 학원도 다녀보고 저 스스로 연습도 많이 하면서 느끼게 된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목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가 듣기 좋은 목소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분들이나 혹은 스피치 학원을 가더라도 복식 호흡을 하도록 합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연습을 하는 건데, 배에 돌멩이를 올려두고 하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다 같이 소리를 내거나 정말 치열하게 그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배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다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차선책으로 제가 선택을 한 방법은 목소리의 톤을 낮추는 거였어요. 목소리의 톤이 너무 높으면 귀가 좀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저음으로 하고, 오랜 기간 이야기하더라도 내 목이 좀 덜 아픈 목소리의 톤을 찾아서 이 목소리의 톤을 유지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말을 듣는데 굉장히 거슬림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내가 발음이 잘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입을 크게 움직여야 발음이 정확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입을 여기에서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볼펜 같은 거 끼고 발음 연습을 하시는 이유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데 막상 너무 당황해서 갑자기 대답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 맞다, 아까 그거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렇게 되게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해서 평소에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경험이 있다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 입장은 어떻고 이 입장이 어떤 거에 대한 이유는 이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정해두고 그 주제에 대해서 써내려가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하는 편인데요. 저는 제가 쓸 수 있으면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할 때 말을 잘한다라는 전제는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너무 뻔한 얘기, 추상적인 얘기, 이론적인 얘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너무 뻔한 이야기고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를 들어주는 경우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강사님들께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 말을 잘하는 방법, 강사가 되는 방법, 이런 곳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 나의 경험담, 나의 인생, 내가 느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에서 뭘 느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할 때는 스탑워치 켜고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는 하루 10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너무 뻔한 얘기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신림동에 있었고, 저는 25살에 이 방법으로 합격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더니 그런 부분이 많이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됐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의 경험담을 같이 이야기하거나 나의 경험담이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례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무대 공포증처럼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게 100% 극복은 된 게 아니지만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정말 20명, 30명 있는 반에서 말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했었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 법정에 처음 가서 판사님 앞에서 변론하는 게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굉장히 권위 있는 곳이고, 내 사건하고 관계없는 당사자들도 뒤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보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혹시 판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사회초년생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할 때는 어쨌든 나의 의사가 이러하다라는 거를 전달하는 거고, 내가 이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할 때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다, 말을 하는 거다, 변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요. 법정에서 내 주장이 무시당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판사님 의견이 저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원고하고 피고가 싸우면 둘 중에 한 명은 틀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어차피 판사님도 둘 중에 한 명만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당사자의 편에서 판사님을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고, 강의를 하러 갔을 때는 나는 정보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거고,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고, 나는 이 분야에서 너무 잘났다는 자신감, 최면을 막 거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내 역할을 하러 왔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가 준비해 나갔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들도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공포심에 내가 사로잡혀서 있기보다는 나는 그냥 내 역할을 할 뿐이고, 난 내 역할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좀 더 내가 긴장이 풀리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말하기 연습한 거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